울산시랑 남항부두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동량 증가와 함께 부두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장생포 시대를 연 울산항만공사가 액체 중심 항인 울산항을 세계적인 상업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에 반발해 남구갑 김헌덕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병국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4곳의 후보를 모두 확정했습니다. 후보 등록 전까지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60대 회사 대표가 경찰 청사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사연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온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전처럼 어렵지 않으면서도 실제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들이 서점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항해하며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관광선이 다음 달부터 운항을 재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프라임 뉴스는 울산항만공사 신사옥 준공을 맞아 남구매암동 울산항 마린센터에서 현장 진행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울산시랑 민간 투자 사업인 남항부두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9개 선석 조성공사가 모두 끝나면 항만 물동량 처리가 원활해져서 채선 현상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의 김규태 기자입니다. 2.2km에 걸쳐 9개 선석이 들어서게 될 울산시랑 남항부두입니다. 전체 9개 선석 가운데 6개 선석은 이미 지난 연말까지 완공됐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1, 2, 3번 선석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지난해 공사를 끝낸 4, 5번 선석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170여 개의 액체화물 저장 탱크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탱크 55개와 총 용량 55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하역량은 500만 톤, 보다 선박은 600척을 운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진도 2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일반 화물 부두를 완공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내년까지 30만 킬로리터의 조유소를 지어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상업용 유류 탱크 터미널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700억 원의 민자 사업비가 투입되는 9개 선석이 모두 조성되면 액체화학과 자파부두 등이 들어서 모두 89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울산신항 9개 선석이 본격 운영되면 원산 소재 기업체에서 물류비가 연간 100억 이상 절감이 예상이 됩니다. 울산신항 조성이 마무리되면 민원이 잇따랐던 석탄부두의 신항 이전 등 부두 재배치 계획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은 울산항을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허브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오일 허브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보다 더 큰 세계 최대 시장 EU의 관문이자 유럽의 오일 허브 로테르담항, 중개 무역의 대명사이자 아시아 최대의 오일 허브 싱가포르항.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해 만들어질 울산 오일 허브는 2020년까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800만 배럴의 석유 제품 저장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10년 안에 4억 3천만 배럴의 물동량을 새로 유치해 세계적인 오일 허브로 자리 잡는다는 게 울산항의 계획입니다. 석유 화학 산업의 경쟁 우위를 가진 울산이지만 석유 거래 시장 형성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금융 산업 육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And there should be enough traders and there should be enough financial companies that actually want to be active in this market as well.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 추진 역시 좀 더 속도를 내야 합니다. 추진이 늦어지면 동북아 오일 허브 지위를 중국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빨리 이걸 구축을 해서 동북아 3국 중에서 선점의 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계획대로 오는 2016년 상업 운전을 시작하려면 울산시랑 북항 쪽에 비해 사업이 많이 뒤처진 남항 쪽 사업도 내년에는 착공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관심과 조기 투자가 시급합니다. UBC 뉴스 김희현입니다.
이 같은 울산항 발전의 중심에는 UPA, 울산항만공사가 있습니다.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을 서영만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상 12층의 연면적 13,000제곱미터 크기로 울산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울산항 마린센터. 울산항만공사의 장생포 시대를 연 박종록 사장의 일성은 항만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희 공사가 그런 고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또 가까이서 자주 접촉을 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두를 재배치하는 등 항만 효율을 선진항 수준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사업 개발팀을 신설해 신사업 발굴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항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 주변에 많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항만 운영을 더욱더 효율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울산신항과 오일 허브항 구축을 위한 하부 시설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부 시설 개발을 직접 착수를 해가지고 사업이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게는 장생포가 항만 친수 공간으로 거듭나는데 크게는 울산항이 산업항에서 액체 중심의 세계적 상업항으로 도약하는 데 항만공사가 밑거름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네, 이번 4.11 총선의 최대 변수는 무엇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텐데요. 네, 민주통합당이 오는 20일 후보 등록 전까지 야권 연대를 매듭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울산 지역 4명의 후보자를 확정한 민주통합당이 반드시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2일 후보 등록일 전까지 야권 단일화 승사를 목표로 오늘부터 실무 협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 경선 합의를 통해 아름다운 경선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과 총선 승리의 기쁨을 반드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단일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선 각 후보 진영에 존재하는 특수성을 감안해 논의할 거라고 밝혀 통합진보당이 제의한 원샷 경선 방식과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1.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이 원샷 경선으로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앙당 차원의 합의가 끝나면 울산 지역 야권 연대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구와 남구에 후보자를 낸 뒤 동구와 북구도 후보를 물색 중인 진보 신당은 비례대표로 원내 진출을 노리고 있어 야권 연대에 회의적입니다. 무조건 경선 방식으로 가면 현재 야당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사람들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이 약육강식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지역 주요 야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야권 연대가 지역 정가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민주통합당 울주군 후보에 김춘생 전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확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송규봉 예비후보와의 경선에서 56.3%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남굴과 동구를 제외하고 중구 송철호, 남구갑 심규명, 북구 이상범 씨 등 지역구 4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반발에 남구갑의 김헌득 예비후보가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헌득 예비후보는 쇄신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던 새누리당의 공천위원회가 쇄신을 외면하고 기회주의를 선택했다며 28년간 정든 당을 떠나 주민의 뜻을 직접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공천에서 탈락한 최병국 의원도 친일계에 대한 공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혀 탈당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인터넷 사기 행각을 벌여온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범행 동기가 더욱 황당합니다. 네,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수백 건의 글이 올라오는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지난 1월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이곳에 글을 올린 32살 정모 씨에게 좋은 휴대전화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은 가격이란 생각에 선뜻 20만 원을 입금했지만 이후 연락은 끊겼고 휴대전화는 구경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2개를 보내요. 찍어서 보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은 퍼온 거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은 놀랍게도 18살 김모군. 김군은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20명에게서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김군은 이렇게 모은 돈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김군은 몇 달 동안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살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통장이 아닌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물건값을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다 보니 나이가 어려도 수십만 원씩 베팅이 가능했던 겁니다. 도박 사이트 입금기다 바로 입금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물품 사기보다는 추적하는 게 까다로웠습니다. 경찰은 김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60대 부동산 회사 대표가 경찰 청사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울산지방경찰청 야외 휴식 공간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65살 이모 씨. 이 씨는 원통하고 분해서 죽음으로 항변한다며 재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남겼습니다. 부동산 회사 대표였던 이 씨의 불행은 4년 전 전원주택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지난해 3월 투자비 19억 원 가운데 11억 원을 회사 직원에게 횡령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 주장이 달라 검찰과 함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나와 1억 5천에 대해서는 대이름으로 일부 변경했고 이렇게는 법인 설립자금 고소인 주장이 다르다 이 말이지. 그런 자료가 없으면 우리가 혐의를 인정하지. 숨진 이 씨는 일주일 전 자신의 집이 압류될 만큼 전 재산을 거의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숨진 이 씨가 경찰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청사 밖에서 거닐다 페트병에 든 독극물을 마셨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이 씨가 남긴 유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피고소인을 불러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조이도입니다. 고전이나 개론서 등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 습득하는 건 아니겠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현명해지는 책들, 이번 주 책말 이야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반품하고 싶은 직원, 리모델링하고 싶은 상사는 후회 없는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조직 내 인간관계는 얕은 처세가 아닌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상사와 부하 직원이 현명한 리더와 지혜로운 팔로워가 될 수 있다고 책은 조언합니다.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조직 내에서 맞게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세계적인 MBA 와튼스쿨에서 13년 동안 최고 인기 강의로 꼽힌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도 눈길을 끕니다. 협상의 기본 개념과 이론에서부터 옷을 살 때, 직장 상사와 대화할 때, 점심 메뉴 고를 때 등 실제 에피소드를 들며 협상의 실제를 알려줍니다. 14가지 위기 극복 전략과 리더십을 제시한 위기를 지배하라를 통해서 지혜와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 선박왕 헨리 카이저, 조선시대 정조 등 위기를 제도약의 계기로 삼아 번영을 이뤄낸 역사 속 리더들의 성공 드라마는 CEO들에게 조직의 최고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전해줍니다. 책말 이야기 하셈입니다.
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주일 5일 수업제에 대비하지 않고 올해 예산을 책정해서 평생교육 과목 수나 강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남부도서관은 주 5일 수업에 따라 평생교육 강좌 운영비를 1,000만 원 늘렸지만 나머지 3개 도서관은 관련 예산을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주도서관은 토요일 학생 강좌를 확대하면서 평생교육 강좌 수를 4개 축소했고 동부도서관은 일부 과목의 수강 횟수를 2차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앞바다를 돌며 고래를 찾아 나서는 고래 관광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남구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울산 앞바다를 3시간여 동안 항해하며 고래를 탐사하는 고래 관광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까지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출항하는 고래 관광선은 6월에서 9월까지는 밤 시간대 연안 야경 관광도 함께 실시할 계획입니다. 울산 현대 미포조선 축구단이 내일 오후 3시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고양 국민은행과 내셔널리그 개막전을 갖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인 울산 현대 미포조선의 조민국 감독은 지난해보다 10골을 더 넣고 10골을 덜 실점하는 화끈한 공격 축구로 2연패를 달성해 최강팀의 면모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와 울산시 23개 지역기업체는 오늘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참여업체는 오는 2016년까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먼지 등 4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을 16.5% 줄일 계획입니다. 기업체는 이를 위해 시설 개선에 4,35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울산시는 우수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남구 삼산동의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은 사무실 일부와 집기를 태웠지만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천장의 전선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흐리기만 한데요. 지금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죠. 내일 날씨 어떻습니까? 네, 해안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궂은 날씨는 내일 새벽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는 가끔 구름 낀 날씨로 비 걱정은 없겠습니다. 휴일에는 더욱더 맑아져서 봄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내일은 평년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휴일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꽤 추워지겠습니다. 나가실 때 여분의 옷을 꼭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내일 가끔 구름 끼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방에는 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조금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이 조금씩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8도, 강릉 6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앞바다를 제외한 우리 지역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물결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낮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아침으로 꽃샘추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12년 하이마트 첫 전국 동시 세일. TV, 냉장고, 에어컨 기획 특가. 카드